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인데요.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증시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대부분 다 급락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상당했었죠.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급락 마감했죠. 실적 시즌이 도래한 미증시지만은 실적보다는 정치적 리스크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소식 전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대만의 반도체 언급을 했죠. 자, 다음은 우리 순서인가요? 어쨌든 이런 트래프 트레이드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AI, 빅테크, 반도체 관련주의 조정이 깊었는데 반면에 이제 다른 소외받았던 섹터 같은 경우는 또 중소형주는 또 순환매가 도는 또 좋은 흐름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대부분 빅테크 주가 마이너스 3에서 8% 급락했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가 무려 9% 가까이 급락을 했고 AMD 2인자죠. 마이너스 16.5%. 마이크론,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비견되는 또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4%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자체가 무려 9% 가까이 급락했다는 점. 거기다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일라이 릴리 같은 기업도 9% 가까이 빠졌죠. 해서 많이 오른 기업들은 크게 맞았던 게 아닌가. 반면에 금융, 에너지 산업 같은 조금 소외받았던 트럼프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의 흐름도 보였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대혼돈에 가까웠는데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트럼프 정책 수혜주, 피해주 뭐 여러 가지 등락이 엇갈렸지 않습니까? 바이든 후보 사퇴 가능성까지 지난주에 언급이 됐었는데 결국 사퇴를 했네요. 자, 어쨌든 그 영향 때문에 모든 섹터와 종목들이 뒤죽박죽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주의 급락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무려 10% 급락했고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주요 섹터도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었죠.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이상 또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방사는 잘해줬습니다. 지난주에. 2차 전지주 지난 금요일 또 바이든 대통령 사퇴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재료 노출 등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좀 불안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강했던 화장품, 식음료 등등의 종목들도 차익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또 원전주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무거운 흐름이 이어졌고 또 유일한 우리 그 시장에 또 호재라 볼 수 있는 외국인의 수급도 좀 흔들렸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이런 국내 기관의 또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수급도 상당히 꼬인 어려운 한 주였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대충 얘기만 들어도 지난주 증시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뭐 경제 지표도 발표되고 실적도 나오는데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금리와 관련된 미국 6월 PC 물가 지표, 그리고 미국 2분기 GDP, 당연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자, AI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23일 있고, 그리고 지금 정치 자금까지 되면서 뭐 뒤통수 받았다는 소리도 들립니다만은 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우리 국내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의 대장주에 해당되는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의 또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그 외의 일정을 놓고 보면 뭐 142차 또 IOC 총회 요거 게임 관련주에 연동된 겁니다. 또 한국 우리나라의 일명 먹튀 방지법 시행 또 다 잊혀졌지만은 파리 올림픽이 개막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이런 일정을 놓고 봤을 때 역시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주도주의 어떤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고 소외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이든 또 트럼프 이슈 역시 이번 주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니까 이번 주가 얼마나 혼란스러울 것인가 예상이 되죠. 또 외국인과 기관, 국내 기관 매도세가 언제쯤 멈출 것인가. 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 증시는 외부 환경에 여전히 갈대처럼 비고 있다. 자, 그런 상황이 이번 주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투자 전략까지 같이 전해 주시죠.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아까 뭐 갈대처럼 휘고 있는 우리 증시라고 했지만은 중요한 건 갈대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 주에 바이든 관련 이슈 또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각해야 될 것은 차차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세상이라고 사람이 못 삽니까? 그걸 우리 일기 때도 봤지 않습니까? 해서 당장은 트럼프 정책 때문에 어려 보이는 섹터 같은 경우도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어려운 쪽은 당연히 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본연의 색깔을 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색깔을 벗기고 본연의 업황과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되죠.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 바람이 아닌 밀새.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바람은 일시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불러온 것은 기존의 주도주의 약화와 소외주에 대한 주목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섹터와 종목에 대한 비중은 조금 줄이는 게 좋고요. 그동안 고생했던 섹터와 종목들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섹터가 그동안 강했고 약했는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변화만 준다 그러면은 아마 어려운 시장에 대처하는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 말씀의 김우식 와은앤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